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얘기를 좀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 시장 자체는 굉장히 조금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 연일 세금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쏟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내용들하고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 또 우리가 뭐 어떤 거를 좀 준비해서 피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근 언론 기사들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위축이 되고요. 강남 3구 용산 하락으로 전환했다. 또 강남발 집가 하락세가 지금 한강벨트까지 영향을 준다. 중심 지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헤드라인 뉴스인데 사실 시장은 급매물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지금 강남권이라든가 한강벨트 이런 지역들은 최근 1년 사이에 급등한 지역들입니다. 뭐 강남권 같은 경우는 한 20억 뭐 기본으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한강벨트에 있는 뭐 마용성이라고 이런 지역들도 한 10억 정도가 상승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쪽에서는 아무래도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런 어떤 보도들이 나오고 급매물이 좀 몇 억 싸게 나오는 겁니다. 20억이 올랐는데 3억을 싸게, 5억을 싸게 내놓은 게 사실은 그렇게 싸게 내놓은 건 아니겠죠. 아무튼 지금 이런 게 시장의 분위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유는 뭐 말씀드렸듯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부활됐죠. 그래서 이제 5월 10일 이후부터는 중과세를 지금 책정을 하게 되는 건데 굉장히 다주택자들은 부담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시기가 오는 거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장은 급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다. 또 두 번째로는 보유세. 다 세금에 관한 얘기인데 보유세에 대한 인상에 대한 얘기가 있죠.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에 대한 종부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분위기가 있는 것이고, 장특권에 대한 1주택자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손을 본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얘기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세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온 건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양도세 중과는 최대 80.5%까지 부과된다는 거 아실 겁니다. 최대 세율 45%에 중과세율 합쳐서 30%, 3주택자는 30%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급등한 지역들, 고가 지역들 이런들이 사실은 부담을 굉장히 크게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지금 얘기할 수 있는데 보유세에서 지금 건드릴 수 있는 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좀 상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모르는 겁니다. 미확정이고요. 하지만 곧 발표될 공시가격이 지금 나올 건데 아마 공시가격은 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 작년보다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공시가격이 오를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참고로 뭐 한 7.86% 정도 공시가격이 올랐습니다. 올해는 작년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두 자릿수 정도 상승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올린다 그러면 굉장한 세금 폭탄이 되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종부세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어느 정도 상황이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가주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죠.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1주택자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은 보유와 거주의 비율이 있었는데 자, 보시게 되면 보유의 4%, 거주의 4% 정도의 어떤 그 혜택을 봤었는데 이제는 거주에 대한 비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높여볼까 이런 안이 하나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양도 차익별로 또 양도 금액이 컸을 때 한 80% 적용하고요. 또 아니면 한 50%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은 확정 단계가 아니라 너무 뭐 이렇게 일희일비를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좀 준비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자, 결국은 세금 압박이죠. 세금 압박의 카드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결국은 수요 억제입니다. 수요를 억제하는 이유가 있죠. 자, 이 그림입니다. 앞으로 3, 4년간은 서울에 공급 물량이 없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바로 1, 2구 대책을 내놓은 거죠. 1, 2구 대책에 6만 가구 공공부지라든가 유휴부지를 통해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거를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바로 꺼낸 것이 세금 압박인데 결국 세금 압박으로서 공백비를 인정한 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앞으로 공급해야 될 건 없다는 걸 이제 확인시켜줬거든요. 자,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되냐? 매물 장비죠. 당연히 4월 이후. 왜 4월 이후냐? 서울 토지거래 허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4월 이후에 되면 매물이 이제 판단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거래가 되든 아니면 이제는 보유를 하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 수요 공급의 불균형은 뭐 불보듯이 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화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임차 시장이 대혼란입니다. 임차 시장이 왜 혼란스럽냐면요. 임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없는 거는 매매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임차 시장, 자연적으로 늘어나오는 임차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혼란이거든요. 그럼 기존 물량도 지금 매매로 다 없어지고 있고요. 또 새로 나오는 물건도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매매가 재상력이 압력이 큰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는 서울 아파트의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서 찾는 겁니다. 결국 뭐냐? 시장은 우상향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업계에 오랜 30여 년 시간에 있었지만은 결국 시장 부침은 있지만 결국은 가격은 우상향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 한 가지 방향성만 보고 간다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될지 결론이 느껴지는 거죠. 자, 뭘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부담 없는 걸 해야 됩니다. 지금 아파트 사면 큰일 나죠. 왜?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살 수도 없지만 자.
그래서 초기 재개발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가격은 싸지만 좀 지나면 큰 재산으로 올 수 있는 게 재개발이거든요. 여기서 세금 규제 대안까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자, 최근에 지금 아파트, 연립, 빌라의 가격이 상승세가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5년간 빌라의 지금 그 매매 지수입니다. 전부 다 상승하고 있죠. 이거는 평균치입니다. 재개발 지역은요 굉장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개발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유일하게 지금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종목이고요. 자, 주택수 제외인데요. 주택수의 신축 빌라를 만약에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샀다 이랬을 때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이런 데서 혜택을 보죠. 취득세 중간은 당연히 안 보죠. 취득세 8% 내야 될 거 1%만 내면 되고요. 또 종부세는 주택세 포함이 안 됩니다. 또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평생도록 중과받지 않습니다. 이런 혜택 종목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머뭇머뭇하시는 타이밍만 놓치는 것이죠. 시간 놓치지 마시고요. 이런 좋은 시간에 작은 돈으로 나중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개발 투자 분명히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투자에 앞서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그 세금과 관련된 부분까지 짚어드렸습니다.